시편 83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드러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이며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드로사라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3편 말씀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아삽이라는 사람. 저는 이걸 처음에 봤을 때 이 사람들 뭐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썼지 하고 보니까 73편부터 83편까지가 무려 10편을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내용이 굉장히 서사적이죠. 그냥 시가 아니라 뭔가 미래의 역사를 예언한 시. 근데 특히 83편은 어떤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적용되어진 때가 없어요. 다윗 왕 시대 때 아삽이 있었던 시대인데 그때 여기에 보면 3절 4절 보면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된 게 누굽니까? 야곱 한 사람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나라가 있는데 없애버리자. 그래서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 말일 수도 있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생기려고 해. 다시 되지 못하게 하자, 이 말 둘 다 적용이 되겠죠.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금 또 그리고 다윗 왕 시대 때면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최고 절정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삽이라는 분을 통해 지금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예언을 주셨다, 대언의 말씀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래니까. 그런데 뭔가 또 이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시하면 되게 서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뭐 이런 건데 이건 무슨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서사신데. 근데 여기에 표현들이 아주 눈여겨보아야 될 것들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를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 말은 일어났습니다, 대항하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떠들며를 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경록해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원수들이 경록해 하며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소위 오늘 이야기는 이제 주로 지금 중동 이야기가 될 텐데, 하마스가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속에서 굉장히 노가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3일 그저께 이틀 전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온 지 벌써 8개월이 돼가기 때문에 약간 현장 감각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상황이 하도 힘드니까 우리가 아는 지인들, 뭐 유대인들, 또 한국 분들한테 이제 문자로만 이렇게 통화를 하는 정도인데, 이제 KRM 뉴스 아시죠? 네, 그 대표하고 이제 자주 좀 만날 기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저께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그래도 언론이 어느 정도 이제는 3년 전과 지금 다르게 좀 평평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7대3 정도로 보면 이스라엘 쪽을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100%래요. 이 하마스에 대한 이번 이 사건에 대한 이 어떤 이 감정이 100% 이 분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사람들하고 한 12년 있어봐서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는 인질 때문에 이스라엘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내지는 인질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지체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전혀 변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들어가요. 이스라엘은 그 인명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인질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때도 그랬어요. 어차피 저기에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보내는 순서가 있었어요. 보내는 순서가. 그렇게 죽어가더라도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면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그러면 맨 나중에 살려야 되느냐.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가스실에 들어갈 때도 순서를 정해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200명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100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부터 들어간다. 이걸 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수용소에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 설령 200명이 넘게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희생시키겠다 그 말이 아니라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이제 희생을 각오하고 또 구출해 낼 수 있으면 내려고 하면서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자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자들이냐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그건 너네들의 생각이고 이럴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뒤에 5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니.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건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때까지 표징으로 세우신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인정해야 돼요.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아무리 저들이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때 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있었어요? 7,001명. 그 엘리야 딱 해놓고 7,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7,000명이죠. 그리고 그를 공개한 사람 또 한 명 있었죠. 네, 그러니까 7,002명일까? 아무튼 7,000명 이쪽 저쪽 있었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쨌다는 거예요? 다 무릎 꿇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설령 그러하다 할지라도 끝난 이스라엘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계속 표징으로서 또 실제로 그 민족을 향한 약속이 흘러가는 대상이죠. 예,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죠.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겠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이 보니까 서로 동맹하니 에돔의 장막,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요르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말렉도 에돔이고, 블레셋은 지금의 딱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의 딱 가자죠. 여러분, 이 가자 지구가 BC 602년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은 정책이 뭐였습니까? 아수르도 그랬지만 피정복 지역은 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단데다 뿌려버리죠.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소개를 시켜버리고 다른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다 뿌려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내지는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BC 602년에 블레셋이 그렇게 망하는 순간 동시에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끝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나중에 2600년이 지난, 25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세워지면서 이제 어디하고 또 다시 싸우기 시작해요? 그 블레셋하고.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신기합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은 블레셋 민족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주민이라는 말은 맞지만 과거의 그 사사시대의 블레셋 민족은 아니라고요. 그 지역 이름을 말할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이쪽 지역에 와서 살면 이쪽 지역에 어떤 지정학적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나 봐요. 신기한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유대인을 우리 한반도에다 놓고 100년 동안 살게 하면 우리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사고하고 할지 몰라요.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행동할지 몰라요. 우리는 결코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게 이제 지정학이 가지고 있는 참 기이한 그 특징입니다. 10월 7일 날, 이날이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보통 우리가 토요일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끔씩 6월절이나 초막절, 또 이렇게 대속절, 이런 큰 명절이 안식이라고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평소에 유대인들은 그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은 필수 인원만 군대에 놔두고 그리고 다 샤밧 지키러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 몇 시까지 다시 복귀. 우리는 일요일이지만 그쪽은 월요일이죠. 그래서 역마다 버스 터미널마다 군인들이 바글바글 할 때가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필수 인원만 놔두고 이제 다 안식하러 가는데 대명절이 끼었잖아요. 그것도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휴식이거든요. 휴일.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원래 개강을 해야 되는 때예요. 10월 말 됐으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은 방학을 언제 하냐면 7월달부터 방학, 8월달 방학, 9월달 방학, 지금 10월달 명절 끝나고 끝나는 다 다음 주에 개강인데 지금 개강이 2주 늦춰졌대요. 그러니까 몇 달을 방학을 하는 거예요? 4달. 이러한 때인데 또 이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은 여러분 토라 포션이라고 있죠. 모세오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분량을 이렇게 다다다다 365개 쪼개서 날마다 그것을 읽고 끝나는 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 그래서 심카 토라라고, 토라의 기쁨 이런 말인데 그 날이면서도 안식일 끼었죠. 그런데 그날 끼었죠. 그래서 군대고 어디고 굉장히 큰 안식, 명절.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다가 잠을 자더라도 늦게 들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6시 반부터 7시 사이에 로켓을 5,000발? 이렇게 쏘고 그 다음에 로켓 쏴서 정신없을 때 철조망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뚫릴 때 바로 우다다다 나오고 그리고 또 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한 일은 아니죠. 저렇게 뚫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탱크까지 뺏겨버렸어요. 레임이라는 지역을 실제로 가보면 저런 탱크 부대가 이 집렬이 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탱크 부대가. 그런데 탱크를 뺏겼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저 뚫린 곳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인간 사냥을 하기 시작하죠.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기에 저 지중해가 있고 약간 분홍색 있는 곳이 가자 지역,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저 가자 지역 안에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밤송이 같이 생긴 것은 이제 주요한 도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황토색으로 점점점점 있는 데는 저 아슈켈론 같은 데는 20만 정도 되는 큰 도시, 10만, 12만, 2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스데롯도 몇만 정도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비엘이나 레임이나 마겐이나 이런 데는 몇백 명,
많아봐야 몇천 명 이런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이름은 안 써져 있는데 여기 점만 띵띵 있는 데 있죠. 가자 뒤쪽에 저기가 이제 크파르 아자 그리고 나할 오즈라는 키부츠예요. 여기는 500명, 700명 이 정도 살아요. 이제 나할 오즈라는 데는 저희가 2016년하고 2021년도에 이제 이거 녹화하나요? 아, 그래? 예, 갔어요. 뭐 하러 갔겠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또 저기 크파르 아자라는 곳에를 갔는데 그 크파르 아자가 이번에 하마스가 와서 어린 아이들만 40명 죽였다. 근데 저기 사람 수가 몇 명이 살아요? 700명 정도. 그런데 아이들만 40명. 제가 이제 여기 위성사진으로 보면 저기가 가자 그리고 여기가 크파르 아자 그리고 나할 오즈. 나할 오즈는 저기에서 500m, 4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자 안이 다 보여요. 가자에서도 여기가 보여요. 그리고 나할 오즈는 로켓을 쏘면 가장 먼저 제일 가까운 정착촌이라 2016년 갔을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고 정착촌이 생기고 그때까지 로켓이 날라와서 희생당한 아이들만의 숫자가 17명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한 7개의 마을 정도가 이번에 하마스한테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로켓이 이제 뚫고 들어간 자리입니다. 대개 이제 폭탄은 빵 터지면 앞에가 탄두 부분이 폭탄이 있어서 뻥 터지잖아요. 근데 이 가자에서 날아오는 로켓은 앞에 탄두가 폭탄이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는 깡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기폭장치가 없고 폭탄이 없어서 뚫고 들어와서 사람이 있는데 떨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 다치는 정도 수준.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걸 5,000발을 쏴요. 그러면 5,000발 중에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이렇게 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되겠죠. 다 이제 빈 땅이나 농경지나 이런 데로 떨어지고 개활지로 떨어지고 그러면 아이언돔이 사람 사는 데로 오겠다 싶은 데만 이제 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할 오즈라는 곳에서는 나할 오즈 이렇게 이제 뚫고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집 안에 이렇게 약간의 화재가 있고 그리고 터졌더라면 유리창 이거 보고 다 깨지고 박살이 나야 되는데 다 멀쩡하잖아요. 왜? 앞에 이 폭탄 탄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위력도 없는 로켓을 쏘는가? 그것은 쏘면 이 쏘는 궤적이 나오죠. 거꾸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쏘았던 장소에 원점 타격을 해서 다시 쏘지 못하게 원점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번에서야 이게 나와서 그나마 뉴스에 나와서 알지 이 이야기를 하면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그 나할 오즈 주민들 2021년도에 만났던 분들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아이들 잡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번에 사진. 그런데 바로 10월 8일 날 10월 8일이면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이죠. 하마스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사람 정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지원했다. 지금 뭘 해버린 거예요? 자백을 해버렸어요. 바로 어디로 튀는 거예요 지금? 이란으로 튀죠. 자 이제 이건 10월 10일인데 그럽니다.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군사훈련을 받았다. WP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그리고 이란이 기술적 도움 제공했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기술 고문들로부터 이란 혁명 수비대. 좀 용어들이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저게 뭔 소리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바로 언론에서 뭐가 나와요? 아, 이란이 나오는구나. 자, 먼저는 시작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인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봐볼게요. 이란, 이 색깔이 황토색. 황토색인 데는 이슬람의 시아파, 그리고 녹색인 데는 순니파입니다. 뭐 어떻게 왜 이렇게 구분하냐? 교리가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데
모함메드의 후계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시아파는 혈통으로 하자, 혈족으로 하자. 그 중에서 누가 하나가 대표가 되자. 그런데 이 순위파는 야, 마을 사람들 중에 그 지역에 좀 괜찮은 리더십을 세우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왜 둘이, 예를 들면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정도로까지 서로 적대 국가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사안인가. 이게 이제 1979년에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한 이후로부터 이게 급격하게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여하간 이 황토색과 이 녹색은 서로 안 좋은, 사이가 안 좋은 그것이다. 일단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짧게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고도 하고 또는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합니다. 자, 이제 왼쪽에 저기 로고고 이제 이란 국기죠. 이 사람들은 이 IRGC,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1979년에 여러분 호메인이라고 들어봤죠? 호메인이라는 그 할아버지, 그때의 용어로는 호메인이 옹이라고 그랬어요. 뉴스에서 호메인이 옹이라고 그랬어요. 옹은 뭐예요? 할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줄타기를 상당히 잘한 거예요. 호메인이라고 이 아주 극존칭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호메인이 옹이라는 그 한자를 쓰면서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뉴스에서. 근데 그 호메인이라는 그 옹이 이란이란 나라가 팔레비 왕조 국가였는데 1979년까지는 왕조 국가였는데 이스라엘하고 엄청 친해요. 이스라엘하고 친하면 또 어디하고 친해요? 미국하고 친해요. 그리고 어디하고 또 친해요? 서방 국가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슬람인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지만 이슬람으로서는 같은 이슬람인데, 그 이슬람이 있는 원래 자기들 아랍 땅인데 이슬람 땅인데 저기 서구에 물을 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걸 보고만 있냐 하면서 같은 어떤 종교와 그 지역 위치상 누구의 편을 들어요? 아랍 편을 드는 척 하면서 아 너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혁명이 돼요.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 되어지는데, 공화국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저 이란은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이슬람 공화국이 된 이 이란이 팔레비 왕조 때 팔레비 왕가에 충성했던 군인들이 자기 새로운 공화국에 충성할까? 만약에 얘네들이 반란해서 이렇게 버리면 또 뒤집혀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위대를 만들어요. 보통 왕 옆에는 친위대, 우리 사국도 보면 금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일종의 친위대예요. 네, 궁궐을 경비하는, 또 왕을 호위하는 그 군대, 친위대를 만들었는데 이 친위대가 이란 정규 군보다 더 커요. 그리고 6회 공군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정예부대만 뽑아서 있는 게 쿠드스군이라고 있어요. 가끔씩 그 쿠드스군이 나오는데, 이 쿠드스란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아랍어로 쿠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쿠드스군이란 말은 번역해보면 무슨 군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군이란 뜻이잖아요. 이란에서 최정예부대의 정예부대를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란 바로 옆에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는 여러분 여기 잡아보세요. 지도 한번 보면 저 이란 왼쪽에 이라크인데 이라크의 절반이 또 황토색이죠. 시아파예요. 60%가 시아파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시리아도 가운데 리자 있는 부분이 주황색이죠. 황토색이죠. 시리아는 15%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도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되는데 330만 정도가 시아파예요. 어느 나라나 다, 어느 무슬림 국가나 시아파하고 그 순니가 다 섞여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다 섞여 있습니다. 자, 근데 레바논은 시아파가 30%예요.
순니파도 30%, 기독교가 40%예요. 거기는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레바논은. 시리아 친이란 민병대 6.5만. 저기 붉은색으로 돼 있죠. 밑에 네 군데, 저 위쪽 하나. 저기에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이란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민병대가 한 6.5만은 있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 레바논의 이제 헤즈볼라인데, 헤즈볼라는 뜻은 헤즈브 알라는 알라죠. 헤즈브는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당. 뭐 무슨 당. 그래서 알라의 정당이다. 그러는데 1983년도에 생겼고, 그리고 5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규군은 또 별도로 있어요. 이 나라는 참 특이하죠. 우리나라는 군대면 군대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정규군은 정규군대로 따로 있고, 그리고 어떤 각 정당이 무장을 해요. 아주 독특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구조지만 실제로. 근데 이러한 헤즈볼라나 이런 데가 대외적으로 무력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해서 헤즈볼라하고 싸웠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기독교파나 순니파는 여기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싸우기 때문에? 시아파가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에 카타이브 헤즈볼라라고 있는데, 이제 그 이름이 같잖아요. 헤즈볼라. 지부. 레바논의 지부가 이라크에 있습니다. 자, 예멘 후티. 여러분, 그 예멘이 몇 년 전까지 계속 싸우다가 지금은 이제 후티 반군이 거의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 왕 이름이 살라였는데 지금 추출당했죠. 자, 저기 예멘 후티가 이번에 어디냐면 위치가 소말리아 있죠. 우리 청해부대 가 있는데 그 소말리아 바로 건너편, 바로 거기가 예멘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티 반군의 그 로고. 근데 저걸 번역을 해보면 저런 뜻입니다. 알라는 위대하다까지 좋아. 이스라엘의 승리,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 저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타. 파타는 서한 지구에 큰 주요 정당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타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있죠. 예. 저기 지도를 보시면 저 왼쪽에 그 지중해 쪽에 막대기 조그만하게 손가락만하게 있는 게 가자 지구, 그리고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데가 이제 서한 지구인데, 이 웨스트뱅크의 특징이 있어요. 순니파예요. 그리고 이슬람 세속주의가 있고 원리주의가 있는데, 세속주의는 그냥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이 공존하자. 너네들은 나와서 세워라. 우리는 우리대로 세우겠다 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온건하죠. 대화가 되겠죠. 이스라엘은 저기하고 대화해요. 그런데 하마스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얘들이 하마스인데, 이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이고,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정파라 그랬죠. 정당인데 무장을 해요, 스스로. 그리고 순니파, 역시 순니파. 그리고 여기는 이슬람 근본주의. 그래서 저기 하마스의 로고의 맨 위에 봐보세요. 무슨 이렇게 뿔처럼 되어 있는 게 저게 이스라엘 지도죠. 근데 전부 다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슬람에서는 특히 초록색 저 밑에 또 무슨 띠처럼 생긴 게 있죠. 저게 알라는 어쩌고 무함마드는 어쩌다 뭐 이런 샥하다 이 고백인데, 저 팔레스타인 땅을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이슬람 세계로 만들겠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수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파타보다도 더 강한 이슬람이죠. 근본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것을 써도 돼요. 그리고 일곱 방안, 그러니까 한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타는 약간 온건한데 하마스하고 만약 이스라엘이 사라져, 그러면 이 둘이가 합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마스하고 나중에 파타는 또 싸울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이제는 하마스가 파타에게 총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쟤네들은 나중에 한 명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모든 이슬람 세계는 딱 한 명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명도 앞에 거울 놔두고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하마스는 친이란, 친헤즈볼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리한 눈으로 보면 이게 생겨요. 이란은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순니파, 시아파. 헤즈볼라는 순니파, 시아파. 시아파. 시아파예요. 헤즈볼라는 시아파예요. 그런데 하마스는 순니파의 시아파예요. 순니파.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순니파하고 시아파는 같이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니까요. 서로 총질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란의 지시를 받고 헤즈볼라의 지시를 받고 이란하고 친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공공의 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저 예루살렘을 하마스도 원하고 누구도 원해요? 이란도 원하죠. 그러면 왜 시아파하고 순니파하고는 이렇게 서로 다투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친위대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아, 이것들이 다시 또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면 불안하니까 친위대를 세웠는데 잘 봐보세요. 이란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슬람 혁명 수출. 이 용어를 써요. 이슬람 혁명을 수출해야 된다. 어디에다 수출을 해요? 지역이 있어요. 과거의 이슬람 영역이었던 지역들. 그런데 지금 왕조 국가인 나라들, 특히 사우디는 무슨 국가요? 왕. 바레인 왕. 카타르 왕. 이런 나라에 이슬람 수출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란처럼. 그러니까 이 왕조 국가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놈들. 우리 와가지고 시아파 이렇게 싸우게 해서 자기들처럼 만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서로 관계가 안 좋죠. 자,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렇게 한 편이 되었고, 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는 하마스, 헤즈볼라하고 이란까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가고 있죠. 자,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후티하고 알카이브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손이 이렇게 있다면 이 손등 있죠? 손등부터는 이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엄지손가락은 헤즈볼라. 그 다음에 집게손가락은 뭐 하마스. 또 뭐 후티는 뭐 가운데. 뭐 알카이브 뭐 이렇게. 손가락은 누구의 지금 명령을 받고 움직여요? 그렇죠. 손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다. 그런데 이 손을 또 붙잡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이제 드디어 어제 오늘로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누구요? 러시아. 이것은 오늘 어제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이래 왔어요. 자, 그래서 시작은 가자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일단 한번 이란으로 가서 거기에 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더 퍼져 나갈지 이제 여기서는 참 이제 이렇게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한번 보죠. 큰 전쟁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란의 핵 위협. 이것은 누구를 향한 핵 위협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핵 위협이에요. 이게 아라비아 뉴스입니다. 날짜가 언제냐면 2월 달이에요. 올해 2월 달. 이란에서 포착이 되었는데 발견이 되어졌는데 거의 폭탄급 수준의 83.7% 이 우라늄 농축 입자가 발견되어졌다. 근데 발견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저 이 포르도라는 핵시설 지하에서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말을 유엔에서 이 말을 한 것을 보도를 하니까 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계장에서 닭들이 알 낳다 보니까 후라이 튀겨진 것도 나왔어 이 말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굳이 이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계란끼리 얼마가 부딪혀야지 그게 튀겨가지고 이게 후라이가 되냐고요.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안에는 달걀 튀기는 시설이 있다는 거잖아요. 튀긴 사람이 있고 그 말인데 그것도 계란 낳다 보니까 그게 후라이도 나와서 이런 소리 이야기가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메시지 하다가 표현이 너무 과격한 것 같습니다. 그 댓글에다 누가 달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을 좀 순화시켜놓고 좀 나름 애쓴 게 이제 이 정도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저기 보면 뭐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저기가 바로 이런 핵시설 기지입니다. 근데 저기는 특징들이 지하 100m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터질 수 있는 게 보통 60m까지는 우리나라도 있는데 100m는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시험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전에 써봤는 경험이 없어요. 근데 100m를 뚫고 들어가려면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자, 2월 28일 날 발견이 되어졌다. 저 연합통신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원심분lik인데 여러분 그 병원이나 어디 실험실 같은 데 보면 그 시험관 있잖아요. 투명한 특히 혈액 이렇게 추출해낼 때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딱 놓고 이걸 돌려요. 그러면은 혈구는 무거우니까 저 바닥에 가라앉고 가벼운 건 상대로 위로 뜨겠죠. 그러면 바닥에 가라앉은 걸 다시 섞어서 다시 또 돌려요. 그러면은 점점 진해지겠죠. 농축이 되어지는 거죠. 우라늄을 그런 식으로 농축을 시켜요. 돌려서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또 돌리고 하면 계속 농축되고 올라가는데 그게 90%가 넘어가면 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돌덩어리야. 내지는 그렇게 폭탄급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이제 폭탄이 되냐면 83, 4%. 그러니까 80%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90% 다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간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나탄재 핵시설에서 이게 구형의 10배의 효과가 있는 건데 벌써 일자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2년 반 전 이야기죠. 자, 여기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의 위협을 계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게 올해 5월 달에 에브라함 라이시라는 이란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하이파와 텔아비브를 파괴해버리겠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오늘 뉴스에 이란이 갑자기 하이파 도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걸 어제로 말한 게 아니라 벌써 5월 달에 하이파가 이제 제가 2011년, 12년에 살았던 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북한에서 장사정포를 쏘면 우리나라는 요 비무장지대에서부터 수도권까지가 40km, 50km밖에 안 되죠. 근데 장사정포는 얼마나 막 날아가요? 100km, 150km 날아가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오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서울 이렇게 있지만 수도권 경기까지 하면은 그냥 이쪽이다. 그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은 연평도 자체가 조그만했기 때문에 거의 절반은 바다로 떨어졌고 절반 정도가 이쪽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서울과 수도권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맞춰도 그냥 대충 방 정해놓고 하면은 아무데나 다 떨어져요. 종로에다 쌌는데 강남에 떨어지기도 하고 강남에다 쌌는데 저기 수원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하간 다 떨어져요. 하이파라는 곳이 저 헤즈볼라 시리아 쪽에서 쏠 때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발전소가 있고 그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곳인데 그곳을 타격을 해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13일에는 이란 총참모부가 시온주의 정권 곧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나 이런 데에서 정부 강요들 장관급 이상이라든가 무슨 대변인 내지는 대통령은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후쿠시마 여기 뭐 방사능을 이렇게 오염수 처리수를 보내면 우려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그 방사능 처리수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국민들이 느끼는 게 아주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참 우려스러운 결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순화시켜서 그냥 말을 하는 듯 마는 듯 해요. 간장에 물 탄 듯. 근데 그걸 이제 잘 알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오리지널 간장을 간장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간장을 간장대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 없이.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사람. 공개석상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아니 북한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남한을 죽탕질 쳐버리겠다 막 이런 말 잘하잖아. 죽탕질이 뭐요? 그 대충 느낌은 와. 근데 그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해요. 그런데 그게 레토릭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얘네들이 이제 핵을 실제로 거의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란이 이미 시리아에 전략 무기를 반입을 했다. 여러분 여기서 전략이란 단어하고 전술이란 단어가 있죠. 예를 들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전략 핵무기예요. 도시 전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항복을 하죠. 근데 그런 게 한반도에 떨어져 봐요. 서울에 떨어져 봐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전술 핵무기라는 것은 일부 한 동 정도만 날아가는 거예요. 이 수도 서울이 전부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지만 강남구 여기에 떨어지면 여기만 날아가. 여기서 반경 1km만 피해가 있고 다른 데는 없는데 이 정도가 전술 핵무기. 근데 전략 무기를 반입 중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시리아로 보내고 있는데 저 무기를 어디다가 쓰려고 보내겠어요? 누구하고 쓰려고 보내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시리아는 67년도 전쟁 이후로 아주 도끼가 바짝 올라 있어요. 골란고원 뺏기고 그런 이유로.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가서 참전하겠다라는 청년들이 있죠. 이스라엘만큼이나. 자,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의 핵 안보 위기. 이제 핵 위협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느끼는 핵 안보. 이게 2012년도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할 때 저 빨간색 선을 매집으로 딱 그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단계는 70이지만 2단계 95면 그때는 이제는 마지노선 레드라인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솔직히 과장이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현실이 돼버렸어요. 자, 보면 84%는 무기급인데 한계다. 그리고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데 가능하다. 그리고 충분히 우라늄을 이제 보유했고, 탄도 하나 만드는데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보유했다. 그리고 이제는 소형화시켜서 이 멀리 보내는 탄도미사일 ICBM 그 위에다가 이제 장착할 일만 남아있다. 장거리 미사일에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무기만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2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간지네. 그러니까 지난번 총리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리고 지금 전시 내각의 이 위원이죠. 근데 이분이 이 공군 파일럿 학교에 가서 졸업식 날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2년 3년 후에 바로 이란을 타격하는데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군대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여기 육군사관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졸업식 때 국방부 장관이 가서 여러분이 통일의 선봉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앞으로 2, 3년 후에 이란을 타격하는데 파일럿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게가 다르다니까요. 무게가. 하나는 물풍선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는 물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게 자체가 달라요. 근데 2, 3년이에요. 언제? 그러면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2021년쯤에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거예요. 자, 올해 2월 달에 이분이 이제 외무부 장관인데 엘리 코헨. 엘리는 나의 하나님. 코헨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 그렇죠. 원래 이게 그냥 일반 명사인데 이 성전 무너지고 사람 이름 속에다가 코헨이란 걸 넣음으로써 너 제사장이다라고 이게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군사적 옵션을 할 수가 있다. 그럼 군사적 옵션은 뭡니까? 실제로 타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단계를 수행할 시기다. 근데 그게 말한 게 언제예요? 지금부터 6개월, 8개월 전. 딱 8개월에 진짜 오늘 28일입니까? 미국 지원 받지 않아도 이란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아일보에서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 학습 효과 뭐냐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5개의 나라가 학습 효과가 있는데 리비아만 학습 효과가 없었어요. 뭐냐면 2011년인가에 리비아 가다피가 미국의 플로리다함이라고 있는데 잠수함 거기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있죠. 토마호크 미사일이 154기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핵 미사일이 24기가 들어가는 건데 핵 미사일 대신에 이제 핵 전략 감축하자 해서 토마호크 미사일로 154개를 넣어놨는데 이 중에서 110개를 저기 리비아에다 날려서 아예 리비아를 박살을 내버렸죠. 특히 핵시설 같은데. 근데 리비아의 가다피 이 대통령이 몰랐어요. 미국이 저렇게 진짜 차버릴 줄을. 미국이 경고를 했죠. 야, 너 핵 만들지 마라.
조금 있으면 계속 만들어요. 만들지 말라니까 또 만들어요. 아휴, 만들지 마. 지켜줄게. 그냥 놔둘게. 그래서 가다피가 그럴 거죠 형? 하고 포기를 했어. 그랬더니 진짜 여기에 이제 욕 나온 거지. 이 토마호크가 도끼라는 뜻이거든요. 찍어버린 거예요. 110발 찍어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거기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끝났죠. 그걸 북한이 봤어요. 봐라. 핵 포기하는 순간 우리도 적골 날 수 있다. 그래서 포기 안 해요. 뭐 육자 회담이니 뭐니 한참 했지만 20몇 년 동안 했지만 포기 안 하죠. 왜요?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봐라. 포기하는 순간 우리도 적골 난다. 근데 이란이 핵을 스물스물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뭐예요? 봐라. 리비아 핵 포기하는 순간 때렸지? 근데 북한 핵 포기 안 하지? 왜? 핵 포기하면 리비아 꼴 난다는 걸 자기들도 알지? 그래서 기어코 만들었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지금 핵탄두를 만들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북한의 핵 문제가 있는데 옆에 참모가 그런 거예요. 저거 어떻게 좀 손 좀 봐야 되지 않냐?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통령님, 우리는 핵을 가진 나라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피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ICBM에다가 탄두에다가 핵을 넣어놓고 쏘면 대기권 밖으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권을 다시 들어오면서 앞에 탄두 부분이 이 공기가 밀리다 보면 여기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는데 그게 2000도, 3000도까지 올라가요. 쇠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쇠가 아닌 다른 어떤 물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손상 있지 않고 내려오는 걸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직 여기가 왔다 갔다 해요. 재진입 기술만 아직 없어. 그러나 보낼 수 있는 기술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다가 이제 탄두 안에다 자탄을 여러 개를 넣어놓고 보내버리면 그 중에서 10개를 넣어놓고 쐈는데 9개는 떨어졌는데 하나가 핵탄두인데 도시로 떨어져 봐요. 그러면은 북한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국한테. 그죠? 그냥 미국은 도시 하나 날아가고 북한은 이제 사라지고.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죠. 미국한테는. 자기 도시 깨진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본토까지는 날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 동해 우리는 이제 미국이 함대가 이 7함대까지 6개 함대가 있는데 우리 동해로부터 이제 동남아를 지키는 게 이제 7전단이에요. 7전단이 와서 만약에 북한이 뭔가를 하는 걸 억지를 한다 하는데 여러분 그 항공모함 전단 옆에는 이지스 순양함이 몇 척 있고 구축함이 뭐 몇 척 있고 또 물속에는 핵잠수함이 2척 있고 뒤에는 순수 보급만 해주는 또 함정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무대기로 와요. 그리고 항공모함 안에는 함재기라고 공격기가 80대씩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국방력이 막 바다에 떠다니는데 여기에 핵탄두 하나 빵 터져버리면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대로 물로 깔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모 전단 안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5,000명. 그게 그냥 물속으로 꼬르륵. 그러니까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 핵무기는 직접 이렇게 그 접지신관이라고 닿으면 터지는 게 있고 어느 정도 거리가 가면은 어느 위치에서 터지는 게 있는데 핵무기는 보통 지상 10km나 5km에서 터뜨려요. 그러면 그 밑에 쫙 퍼지면서 그냥 작살을 내버리는 거죠. 바닥에 안 닿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데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북한 핵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러니 미국도 함부로 손 못 댄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거 봐라. 없으면 막는 터진다. 북한 있으니까 꼼짝 못 한다.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 역시 미국. 그런데 지금 이란은 어떤 단계예요? 완전히 완성되는 그 레드라인을 넘어가기 직전 문턱에서 지금 깔짝깔짝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못 넘어가게 거꾸로 뜨려야 된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통 관심사. 넘어가는 순간 이제 핵을 가진 이란을 어떻게 미국이 저기하겠냐고요. 그리고 이미 그러면
투발수단이라고 이제 미사일이 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은 다 들어와요. 2000km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 가지고 있어요. 이란. 누구한테 기술 받아서? 북한한테.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이제 해법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크게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아까 21년부터 위기의식을 느꼈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터졌어요? 22년에 터졌죠. 이게 수상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왜 저기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작년 이맘때쯤부터 갑자기 S-300, S-400 하면서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첨단 이 공격기가 수호이 35라고 있는데, 원래 수호이란 말은 말려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말려버려, 건조하다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을 그렇게 써서 왜 그렇게 했을까 했는데, 아무튼 이게 F-35급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걸 만들었는데 한 번도 전쟁 중에 F-35하고 수호이 35하고 붙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드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제 전쟁에서 실전에서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시험 단계에서는 써봤지만 S-300, S-400은 실전 단계에서 확인이 된 게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에요. 뚫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급이라. 이 사드는 이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가 있는데, 고고도 예를 들면 150km 상공에서 그 이상을 막는 걸 이제 고고도인데, 우리나라 사드는 이거예요. 근데 어디에다 설치를 했어요? 성주. 참에 유명한 성주. 근데 지키는 건 어디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평택, 오산. 왜? 미군 기지가 거기 있잖아요. 그 대전, 우리나라 그 계룡대, 그리고 수도권 주요한 시설. 여기를 지키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드예요. 그런데 직선거리로 하면, 지상에서 직선거리로 하면 성주에서 평택까지 200km거든요. 차로 한 2시간 반 가야 되는, 직선거리로는 200km. 근데 그걸 뒤에서 날아오면 이 위에서 떨어뜨리겠다 이거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지상에서는 200km지만 이 위에서는 한 300~400km 가서 떨어뜨리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사드급의 에로우3 뭐 이런 그 방공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에 지중해 쪽으로 뭐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무슨 항모 전단이 뭐 들어왔다고 하죠. 이게 이스라엘 해변 가까이 바짝 붙어서 요르단까지 자로 뚝 그어보면 200km가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공으로 뭔가 미사일이 날라와서 떨어뜨려지면 파편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날아오기 전에 영공 밖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자, 일단 이걸 아시고. 자,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중에 러시아가 가진 공군기의 운영 전술, 운영 방법, 그리고 방공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구나, 전술이 뭐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번에 다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란이 그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자기 나라에다 깔아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험은 여기에서 봐야 되는데 예비 모의고사를 다 봤더니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난 1년 반 동안.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저렇게 오래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오래 했어요? 미국이 계속, 서방이 계속 재래식 무기 다 지원해주면서 전쟁을 빨리 안 끝냈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온 게 뭐예요? 이제는 전략 무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뚫려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체크를 다 해놓고, 아하, 또 미국도 그 체크를 다 해놓고, 아하, 이렇게 하니까 뚫리네. 그게 파악이 돼버린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준비 단계에서 가고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되어져야 될 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이 이란에 깔려 있는데, 저걸 뚫고 타격을 하려면 저 방공망을 어떻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이걸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우러 전쟁에서 다 드러나 버렸다. 파악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란이, 저게 수호이 35입니다. 실제로 그
F-35하고 저하고 놓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러시아께 훨씬 더 탁월합니다. 속도도 그렇고 또 무장 능력이나 이런 게. 근데 이 전쟁은 무기만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전쟁하는 그 전술, 운용, 또 뒤에서 계속 지원되어지는 보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각계 그 이런 항공기를 운용하는, 또 같이 운용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숙련도, 이런 것들이 좌우를 하죠. 근데 비행기 멋있잖아요. F-35보다 훨씬. 이게 이제 이란에 들어오느니 마느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장기화가 되면서 수호이 35가 다시 이란으로 들어오려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다시 또 우크라이나로 간다느니 만다는 지금 이런 소리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이란을 뒤에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의 힘을 빼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게 이제 S-400입니다. 우리나라 사드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토마호크 미사일, 이거 마하 1 좀 안 되게 날아가는 건데, 이건 그냥 기본으로 맞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극초음속은요 마하 5.0 이상, 마하 5.0이면 1초에 1700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 감으면 이제 없는 거죠. 눈 떴다 감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마하 5 이상이면은 이제 1700m인데 스텔스기까지 요격이 하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중국이 몇 년 전에 산둥반도, 우리나라 여기 있으면 여기 툭 튀어나온 데 있죠? 산둥반도에다가 S-400을 설치를 했어요. 왜요? 우리나라에 F-35기 들어왔잖아요. 스텔스기. 그거 막으려고 해놨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뚫려버렸다니까요. 뚫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언제 뚫렸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시리아 한번 폭격한 적이 있었죠. IS 뭐 소탕한다면서. 그때 또 뚫렸어요. 아, 이게 몇 번 뚫렸네. 아, 뚫리는구나. 못 막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올해 9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젤렌스키 이름이 젤렌스키인데 잘난 새끼잖아요. 그래, 들어가고 있지.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청 목에 가오주잖아요. 근데 이거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란이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뭐 이미 2000km, 2500km까지 넘어가죠. 이제는 핵탄두를 저기다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이제 이것만 남은 겁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여기가 이제 그 5함대가 있어요. 미국 5함대. 그리고 저 지중해가 미국 6함대. 지중해하고 유럽 6함대. 지금 근데 이쪽에 이따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지중해 저쪽에 10만 톤급 항모전단 하나, 그리고 4만 톤급이 하나 또 와 있고, 이쪽에는 거의 8만 톤, 9만 톤급이 지금 두 대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됐고, 그리고 아까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있죠? 그것을 장착한 잠수함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표현을 닭 3마리 잡는데 도끼 3개를 쓰겠습니까? 이 말 했다가 표현이 너무 과하게 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 3개 이렇게 치려다가 거기에다 도끼 쓰겠습니까? 그냥 가위로 자르죠. 이스라엘이 현역 군대가 17만이고, 그리고 예비군이 30만, 그래 합치면 어느 정도 50만 되잖아요. 헤즈볼라 다 합쳐봐야, 시리아 민병대 합쳐봐야 15만이에요. 아카이브 합쳐봐야 20만이에요. 저기 하마스 3만이에요. 2만. 그냥 다 지상에서 버티고 헤즈볼라가 미사일, 로켓 쏘는 거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무슨 항모전단을 4대씩이나 배치를 합니까? 그리고 항모전단 하나가 그냥 항모전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지스, 신의 방패, 구축함, 막아내는, 순양함 막아내는 거, 주로 막아내는 거, 구축함은 주로 공격용, 이런 것들이 5, 8개 달려있는데, 이 함정 하나에, 이 전함 하나에, 항공모함 하나에, 그리고 핵잠수함 2대씩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그러면 도대체 몇십 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포석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제일 우려스러웠던 게 러시아의 킨자. 이건 마하 10이에요. 이것은 1초에 3,400m를 가버려요. 1,700m도 아니고. 근데 이걸 잡았어요. 그것도 패트리엇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가 개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실전 현장에서는 이상하게 형통치 못하더라.
이게 이제 형통치 못하더라. 저 한 발 씻고 가려고 전투기 뜨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뻥 뚫려버리는 거죠. 울고 싶은 이스라엘. 왜요? 이란의 핵 때문에. 근데 누가 뺨을 때려줬어요? 너무 세게 때려버렸어요. 무식하게 때려버렸죠. 그나마 울고 싶은데.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자면 요즘 손흥민이가 골을 참 잘 넣어요. 그죠? 이강인이도 막 잘 넣어요. 제 아들내미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절반 축구, 저는 축구 안 좋아하는데 그냥 같이 맞춰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영상 보고 하다가 골 넣는 거 보면 야 아들아 봐라 손흥민 또 넣었다? 이강인도 넣었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거꾸로 보여줘요. 그러는데 여러분 페널티 박스 앞에에서 수비가 많아 너무나. 근데 이거 기회는 기회인데 그냥 넣으면 막힐 것 같아. 그럴 때 상대가 다리를 거는 척 걸진 않았는데 걸린 척 하면서 넘어지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6자로? 그렇죠.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주심이 보고 삐 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페널티킥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 이란을 어떻게든지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핵시설을. 페널티킥을 쏴서 아니면 어떻게 슛을 쏴서 때려줬어야 됐는데 헤즈볼라하고 또 아까 시리아 민병대가 다리를 자꾸 걸어주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맞아줄 겁니다. 일부는. 맞아줘요. 그래야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전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하죠. 전선이 여러 개 생기는데 헤즈볼라나 시리아나 이런 데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방공 시스템 그리고 육지, 지상전이지만 이란은 무슨 전이에요? 공중전이잖아요. 폭격이잖아요. 그래서 전선 자체가 개념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 개인 것 같지만 그냥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몇 번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하고도 이렇게 다면전 해봤고 이런 전쟁을 서너 번 해봐서 이런 건 뭐 그렇게 문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레바논 헤즈볼라 10만, 시리아에는 6.5만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화로 갔대요. 나무 사이에. 그리고 곡식단 있죠. 볏짚 같은 데에 화로 갔대요. 어쩝니까? 볏짚단이 화로를 녹이겠습니까? 아니면 화로가 곡식단을 태우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주 전쟁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하필 저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민족들이라고 그랬네. 이스라엘 쪽에서 왼쪽은 어디냐면 헤즈볼라하고 시리아. 앞쪽이 사해 쪽이거든요. 오른쪽이 어디예요? 하마스예요. 이집트 이쪽. 그리고 밑에 보면 다시 그 본고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것은 물론 지금을 말한 건 아니지만 항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외침이 있고 이러지만 이겨낸다. 자, 징후 네 번째. 미국의 항모전단 증강 배치. 이제 배후 이란으로의 확전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겁니다. 자,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아까 그랬잖아요. 이란에는 친위대가 있는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예부대만을 모은 데가 무슨 군이라고요? 쿠드스군. 그 쿠드스군의 사령관이 저 말을 하는 겁니다. 뭐요? 시리아에서 민병대를 지휘한다? 즉, 아까 그랬죠? 여기가 이란인데 이거 내 손가락 드디어 이제 보내겠다 이거죠.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이란이 보낸 거죠. 이란이 보낸 거죠. 실제로요, 이 쿠드스군 사령관은 대통령 뺨을 때려도 대통령이 아무 말 못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은 4년마다 한 번씩 갈아엎거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브라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그래. 전면에 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중동전 확전 우려에 불을 질렀다. 일어나라 했거든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이제 제럴드 포드 항모 타격단. 옆에 몇 척씩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항모 전단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기본이. 그리고 저 밑에는 이제 잠수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 함재기가 한 80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움직이는데 저걸 이스라엘 지중해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지스 순양함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레이더 가동해서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다 보겠죠. 요격 도와주겠죠. 이스라엘도 스스로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란이 얻어 맞다 보면은 진짜 이스라엘로 쏠 수 있잖아요. 시리아에서도 날라올 수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반탐, 강습, 상륙함이라고 있어요. 이 4만톤급인데 여기에는 실제로 미국 해병대 인원이 2,000명 이상이 들어가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거의 내렸지 않았을까 싶네요. 벌써 이 뉴스 나온 지 일주일 넘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 미군이 몇 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4,000명에서 5,000명. 그럼 우리나라도 미군이 있죠.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북한이 함부로 도발을 해요? 못해요? 한 명이라도 만약에 다쳐봐요. 내지는 죽어봐요. 그러면은 이것은 미국을 공격한 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도 헤즈볼라도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미군이 다쳤다? 내지는 죽었다? 내지는 무슨 탱크에 뭐 흠이 살짝 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반격할 명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전쟁 억지 효과도 있고 또한 반격의 강력한 공격 효과도 있다. 반격 효과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해병대들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원래는 아까 그 제럴드 포드하고 이 교대를 해줘야 되는 건데 교대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럴드 포드가 원래는 본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미국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지중해에 들어갔고 얘도 지중해로 들어가려다가 지금 페르시아만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마 거의 도착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며칠 후에 도착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역시 아까 그것과 비슷한 수준. 옆에 보이지 않지만 쫙 깔려 있겠죠. 예, 지금 이리 가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플로리다. 이게 이제 토마호크를 154발. 그러니까 토마호크가 한 발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저 뒤에 갈색 기둥 있죠. 에어컨 있죠. 왼쪽에 에어컨 있죠. 저걸 한 발이라고 우리가 친다면 저게 154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잠수함 하나에. 근데 마 1 정도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제 저걸 한 100발만 이란 어디에다가 이렇게 팡팡팡 꽂아버리면 완전히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7함대 있고 여기 5함대, 저쪽에 6함대 있는데 둘 지금 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이쪽에다 지금 배치를 하나 또 해놨어요. 예비적으로. 그러면 위에 이란, 저쪽에 지중해. 그 얘 맡은 임무가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저쪽 지중해에 있는 것은 시리아까지 맡습니다. 시리아, 레바논까지 맡아요. 그리고 저 5함대라고 하는 데는 저 이라크하고 이란 이쪽을 맡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쏴버리면 아무리 이란이 대공망이 있다 하더라도 견디기 쉽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징후 5번째, 자국민 소개력.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10월 14일 지금부터 2주 전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공관에 필수 인원만 놔두고 전부 다 가라. 제가 이제 요 자료를 10월 이때쯤 만들었거든요. 2주 좀 넘어가네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만 하는데 좀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이제는 소개령이 떨어졌어요. 왜요? 레바논에도 몇만 명 있어요. 미국인들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같이 한 팀인데 레바논에 있는 미국인들 헤즈볼라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터키인데 이집트하고 요르단에 있는 미국 시민들도 빨리 나와라. 왜요? 요르단하고 이집트는 무슨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물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에 맺어져 있는 나라지만 지금 계속 반이스라엘 이렇게 시위하면서 그 불똥이 이제 또 미국인에게 튀길 수 있으니까 나가라는 거죠.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지금 터키 공항이 엄청나게 붐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빼는 데는 이건 독일은 좀 예민한 나라가 아닌데 세밀한 나라인데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주요 유럽의 몇 개국은 다 빼죠.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정말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안 났죠. 근데 그 난다 안 난다를 딱 판단을 한 게 어떤 분 그랬어. 전쟁 안 나. 왜요? 안 나. 지금 저건 겁만 주는 거야. 내지는 둘 다 으르렁거리는 거야. 전쟁 안 나. 왜요? 자기 국민들을 안 빼잖아.
안 뺐잖아요. 미국 사람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잖아요. 훈련만 했지. 마치 나갈 듯이. 근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잖아요. 외국인들은 안 나갔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신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3단계로 올렸어요. 철수 권고. 이제 4단계로 가면 철수예요. 그럼 우리는 나와야 돼요, 이제. 제가 원래는 1월 21일쯤으로 지금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다가 저거 터지는 거 보고 내년 봄까지는 못 들어가게 생겼구나 하고 지금 그 계획들을 다 저기 연기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아마 곧 머지않아 이제 이 문자 날라오면 철수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교민으로 있을 때 대사관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메일로도 매일 와요. 근데 이제 보니까 3단계까지 격상되었습니다. 대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왔어요. 얼마 전에 출국할 대비하십시오. 자, 이번 전쟁에 두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자 지구를 어떻게든지 하마스는 쓸어버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이란 핵시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협력해서 적은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상수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중동전이라고 본다면 중동전이에요. 네. 나중에 여기서 지역적으로 국지전식으로 얼마나 일어날지 아니면 좀 더 본격화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을 중동전이라고 본다면 중동전. 더 확대되겠죠. 이제 여기까지는 상수는 진짜 숫자로 딱 정해진 거 1이라는 뜻이 1. 뭐 가능성 70% 50%가 아니라 그냥 1. 아니 1이 뭐 네가 신이냐? 99.9%. 우리가 불이라는 것은 내면 번져가니까 대응을 하잖아요. 불을 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쟁은 계획을 해요. 어디까지 목표를 하고 계획을 한다고요. 근데 마치 번져가는 것은 불처럼 번져가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측을 하죠. 그러나 전쟁 당사자들은 계획을 한다니까 어디까지 태워버리겠다라고. 그런데 그래도 유대인들하고 12년간 불러보고 걔네들의 역사를 보니까 쟤네들은 어디까지라고 지금 딱 선을 그어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부터 움직인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2012년도에 핵 문제 나왔지만 그 전부터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 있었다가 한번 말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이제 간 거죠. 그거에 대한 예비 단계가 벌써 2021년 뭐 페르시아만에서 뭐 이스라엘 상선을 뭐 공격을 했느니 많은 뭐 그런 소리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은 된 건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선전포고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목표 이란 핵시설 타격 완전히 끝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이제 이렇게 범이슬람 그리고 이란은 이제 순니파 애들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준동을 시키죠. 전 세계에서 57개국의 이슬람 국가가 있는데 걔네들도 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7대3 정도로 그 하마스나 이슬람 쪽을 좀 지지하는 여론들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2년 3년 전보다 나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그리고 기자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기자들이 현장을 보고 이게 많이 기울어진 게 평형이 잡혔어요. 아, 현장을 보니까 이렇구나라고. 그래서 그게 가끔씩 이제 예를 들면 하마스가 어디를 로켓을 몇 발을 쏴서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쐈습니다. 이렇게라도 나온다고요.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가자를 폭격해서 민간이 얼마 죽었으면 이것만 나왔었죠. 지금은 그나마 이 정도라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란은 뭐예요? 전 세계 이슬람이요?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식민 지배를 당해봤잖아요.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라가 이렇게 230개국 나라로 이렇게 쪼개진 게 불과 100년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들이 50개에서 100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젠다를 가지고 딱 일으키면 전부 다 이 동병상련이라고 우리도 맞아봐서 알아 해서 우리도 누구 편을 들게 돼 있어요? 팔레스타인 편 든다고요. 이스라엘은 일본 쪽으로 몰아넣고 저렇게 하니까 독립하려는 거 아니야? 하마스도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국민들, 민가인들 그렇게 죽여가면서 했냐? 인간 방패로 삼으면서 했냐? 이제 그러면 또 원죄로 나와요. 이스라엘이 땅을 침략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장문의 글을 썼더니 댓글 금지로 딱 해놔버렸다. 있어요. 그 아주 말빨 좋은 유튜버. 한 번 이 사람 영상 띄우면 막 보는 사람이 30만, 40만. 며칠 만에. 역사적으로 아주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썼더니 지워버렸더라고. 그리고는 댓글 금지. 딱 하나. 비급, 디귿, 비급, 디귿. 이것만 딱 해놨어요. 이거 뭐예요? 비읍, 디귿, 비읍, 디귿. 부들부들이에요? 당신은 책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은데 나는 이스라엘에서 10년 살았다. 당신 가자 근처에 가보기나 했냐? 그랬더니 부들부들이구나. 그러니까 싹 지워버려.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이제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중동전이다 하면 중동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갈 것인가. 그 이제 이겁니다. 전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보면 진짜 1차 세계대전은 뭐예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살해된 거 그거 하나로 기폭에서 관련된 나라들이 쫙 연결되면서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2차 대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그 공통점 뭐냐면 전쟁 당사자국 나라들이 다 그 영토라든가 군인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쟁이었어요. 막 영국이 참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국이. 미국도 진주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토 침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참전한 나라들이 자기들의 영토까지 전장이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은. 그런데 3차 대전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뭐 일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꼭 그 바둑에 포석 두는 것처럼 뭐 저는 왜 그렇게 두는지 저는 바둑을 모르는데 일단 무조건 상대편 안에 까만 점 있는 데다 퍽퍽 이렇게 찍어 두잖아요. 그걸 포석 둔다고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4개의 포석을 두는데 거기에다 팍팍 이렇게 하나씩. 그게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중동 대만 아니 중국 대만 그리고 네 번째가 여기.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여기가 될지 아니면은 우리 바로 밑에 거기 정도에서 끝날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면 그때는 진짜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이제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머리가. 중동전은 상수다. 세계대전으로 가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면 여기서 끝내려고 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할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분위기 대충 보고 조는 사람 많고 하면 여기서 끝내요. 그 시간도 1시간 벌써 지나서. 근데 여러분 또 멀리서 오셔서 자 이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인하 아젠다. 성전산.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올해 6월 달에 이 리쿠드당 지금의 집권 여당의 주 메이저죠. 34석을 차지하고 있는 리쿠드당의 이름이 뭐냐면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할레비. 아밋 할레비. 무슨 지파예요? 방금 말했잖아요 제가. 아니 순니파 샤팜하고 이스라엘 리쿠드당. 네, 베냐민 네타냐후 당의 이 사람 이름이 아밋 할레비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무슨 지파냐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내각은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다 무슨 장관들인 거예요. 아까도 뭐였죠? 아까 코헨, 엘리 코헨. 거기는 아예 진짜 제사장 지파고 이름 자체가. 레위 지파는 뭐예요? 거기도 제사장 지파 맞죠? 레위 지파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각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이거예요.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내각에 막 장관, 참모총장 막 이런 사람이에요. 물론 과거에도 그랬었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 제가 안 드렸지만
레위 지파 항상 뭐 하고 싶을까? 그렇죠. 항상 제사. 2000년 전에 성전 무너지면서 이 레위 지파, 사두개파, 성전 제사 중심의 이 유다이즘하고 이 바리새인, 유다이즘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좀 힘을 못 폈죠. 이 성전 제사장 중에 이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남은 사람들이 바리새파로 흡수가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 2000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항상 성전에서 끝나요. 무너질 때는 성전부터 무너지고 완성이 되어질 때는 성전에서 완성되어져요. 지금 다시 모였죠? 딱 남은 거 하나 뭐예요 이제? 성전만 남았잖아요. 자,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로메이커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전 산을 나누자, 이슬람 지역과 우리 유대 구역으로. 지금 여러분 올드시티라고 있는 부분은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4분의 1이 유대인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산 부분은 원래 이슬람 구역 안에 있는데 이것은 요르단이 관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관리하려다가 너무 이 반감이 심하고 내지는 반대가 심해서 그냥 넘겨줬어요. 너네들이 관리해라라고. 근데 이 성전산을 이제 다시 유대인 거 절반, 이슬람 절반으로 나누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이 국회의원이 한 말이에요. 자, 유대인과 무슬림 간의 성전산을 나누자. 그리고 요르단 와크프라고 이 기구가 있는데 성전산을 지금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협약이 돼 있어요. 너희들이 이거 관리해라. 근데 그 계약을 이제 협약을 파기하자. 종료시키자. 그럼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관리하겠다. 이게 되는 거죠. 잡아보세요. 이것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의 관계. 그리고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있었죠. 이것도 역시 하나의 포석을 놓은 거였죠. 그래서 사우디가 이스라엘한테 적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근데 사우디 왕조는 아까 시아파하고 순니파 그 복잡한 관계가 있다 그랬죠. 이거 우리 뒤집을까봐 두려운데, 그런데 이란은 이제 핵을 만들고 있네. 거의 만들었네. 그러니까 이제 순니파인 사우디가 우리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핵을 재처리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긴장을 누가 하겠어요? 미국이 하겠죠. 동생 우리가 지켜준다니까 잘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려면 누구하고 또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순니파 아랍 국가, 미국하고 커넥션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근데 이제 이란이 핵을 가져요. 자, 이것을 이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산을 우리 거 절반 달라 그러면 아랍 국가들이, 순니파 아랍 국가들이 반대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반대를 못한다. 하더라도 말 안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더 날뛰는 것은 어디겠어요? 시아파겠죠. 어차피 적성국가인데 성전산을 달라고. 근데 누가 거기를 항상 내 거로 하려고 촉각 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눌러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저쪽은, 이게 이제 나누는 게 뭐냐면, 여기는 알락사 모스크라고 있는데, 저게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은 황금돔, 바위돔이라고 보셨잖아요. 저 사이를 나누는 거, 아니 저것까지 두 개 다 줘버리지. 그리고 저쪽만 하면 되지. 왜 하필 저 가운데다 나눴을까? 여러분 이제 그때 가셔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것에 대한 또 사연이 있어요. 그 모함메시 메카에서 얼굴 있는 나귀, 브라카라고 하는데, 그걸 타고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있는데 이쪽 땅으로 딱 내려와요. 그래서 알라한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곳. 근데 거기는 이슬람에서는 누구를 바쳤다고요?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으차 하고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곳이다. 마치 모함메시 발로 딱 밟은 자국 같은 게 바위가 딱 패여져 있어요. 거기 밟고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나귀가 밟지 않나?
그죠. 나귀를 태우고 무함мет이 승천한 건 아닐 테고, 나귀를 타고 있을 때인데, 나귀가 밟았을 때인데, 발자국은 무함мет이 남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알라 앞에서 계시를 받아서 다시 메카로 가서, 이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여기가 굉장한 성지인 거예요. 그 밟고 올라간 데가 저기 황금돔, 내지는 바위돔이라고 하는 데가 저기고, 저곳에서 무함мет이 승천했다는 걸 기념하여 만든 모스크가 알락사예요. 기념 모스크라 저거. 네, 기념 모스크. 그러니까 제3의 성지는 바위돔이 아니라 알락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게 아니라 이거라고요. 제3의 성지, 예루살렘에서 제3번째 성지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야 너네 이거 제3의 성지인 줄 알아. 그러니까 가져가. 그리고 저 나머지는 우리한테 줘. 지금 이거예요. 그럼 저거 부술까요? 성전 지으려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저거 부수면 이슬람에서도 아니 이스마엘 바쳤다는 데인데, 그러나 기독교나 유대교에서는 누구를 바친대요? 이삭을 바친 곳.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지성소가 있던 곳이 또 저곳이라고 봐요. 그런데 요즘 뭐 성전학자들은 그 옆이 저기다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하간 저쪽은 이 중요한 땅이고 성소가 있는 땅이라, 성전이 있는 곳이라 유대인들은 저기 올라가서도 저 근처로는 안 갑니다. 네. 부지불식간에 지성소를 밟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나 봐요. 유다이즘적으로. 그래서 잘 안 가는데 가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가긴 합니다. 저걸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1세기 때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하고 아주 정치 구조적으로 이 유사한 상황이다. 1차 때 독립항쟁을 했죠. 무장 독립항쟁. 이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 애국자들이 누구였어요? 열심당이었어요. 근데 다 끝나버렸죠.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서한지구 다 몰아내고 이 땅 우리가 다 차지하자라고 말하는 정부가 이스라엘 역대 70년 독립한 이후로 정부 중에서 지금 정부가 그래요. 지금 정부가 딱 열심당 같은 그런 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치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극우라고 하잖아요. 네, 다 몰아내자. 그리고 이거 우리 땅이다. 이 정도. 그리고 나가. 너네 이거 다 집값 다 보상해 줄게. 땅값 보상해 줄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때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졌죠. 근데 이제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성향이 비슷하게 온 거예요. 그런 정도의 아주 열성적인 이스라엘 극우적인 성향의 정당이 되어졌는데, 지금 또 강요들이 누구예요? 레위네. 또 이따가 보면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이 하르차 레위예요. 또 레위예요. 참모총장이. 야, 이거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우쪽인데 강경한 우쪽이면서도 지금 또 속으로 비치고 있는 건 뭐예요? 성전. 자, 이걸 지금까지 한 말씀 여러분들이 좀 뭔가 복잡한 듯 한데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해돼요? 감은 잡혀요? 그러면 돼요. 일단 시험은 내진 않을 테니까. 감만 잡힙니다. 그러겠다. 그러면 돼요. 자, 지금 이방인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죠. 거의 석양. 예루살렘은 이방인 시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힐 것이다. 근데 다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통치권을 회복했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게 바로 동예루살렘 성전산을 말합니다. 이게 계란에 있어서 노른자 중에 그 생명 이렇게 분화되어지는 데 있죠. 그거예요. 그거.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1세기와 지금 21세기가 같아졌다. 여러분, 퀴즈. 자, 온건한 청팀하고 백팀이 있는데 둘 다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온건하고 온건이 싸우고 극우하고 온건이 싸우고 극우하고 극우가 싸워. 아주 여기도 그냥 싸우자주의고 여기도 싸우자주의. 여기는 그냥 좀 대화로 해결하지. 근데 얘는 아니야, 싸워야 돼. 둘이는 둘 다 대화로 하자. 이렇게 만약에 협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게 정말 지켜질 가능성이 높고 끝까지 갈까요? 자, 거꾸로 있어요, 번호를. 자, 1번. 온건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해야 그래도 협약이 되면 끝까지 가지.
2번, 3번. 한번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자, 1번. 2분. 5번? 3분? 2분? 자, 2번. 극우하고 온 것. 3분, 4분. 아, 극우. 5. 자, 뭐 이거 답은 아닌데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말할게요. 온건 하다가 한 명이 총 맞았어요. 왜냐면 한쪽에 온건했는데 너 왜 거기서 다 퍼졌어? 왜 다 양보했어? 탕삭을. 근데 그 일이 또 있었어요. 사다트 안와르가 또 총 맞았어요. 나중에 67년도에 그 7년, 6년, 6.1 전쟁하고 시나이 반도 다 돌려줘서 평화협정 했잖아요. 알았어요, 사다트는. 아, 이거 우리 이스라엘 못 이긴다. 뒤에서 미국하고 서구가 도와주기 때문에 못 이긴다. 그리고 싸우지 말자 하고 평화협정 맺었죠. 그랬더니 싸버렸어요. 얘도 강하게 갔다가 온건하게 바뀌니까 강한 애들이 싸버리는 거예요. 강한 애들이. 자, 그러면 강한 사람들끼리 하면 둘 중에 끝까지 싸우다 둘 다 생존해 강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이쪽에도 약하거나 온건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쪽으로 다 흡수돼 버리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둘이가 싸워요. 하나가 완전히 KO가 돼서 떨어지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협정이 체결돼서 끝까지 간다. 그게 뭐예요? 자,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연합군하고 싸웠잖아요. 둘 다 막강했잖아요. 근데 독일이 져버리니까 그 이후로 독일이 어떻게 돼요? 깨갱하고 끝까지 오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극우하고 극우였을 때, 즉 뭔 말이냐면 가장 이스라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애들하고 가장 저쪽을 적대하는 애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싸워서 압도를 하자 하는 것들이 제약을 할 때 한쪽이 완전히 진짜 KO가 돼서 KO승으로 이기던가 아니면은 그래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이러다 둘 다 죽겠다 내지는 뭔가 옆에서 이제 그만해 해서 둘이 평화제약을 한다 그러면 이 약속은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다. 이슬람에서도 가장 강성한 이란, 이스라엘을 가장 적대시하고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하마스, 그리고 그 주변 가지들. 그런데 이스라엘도 지금 역대 정부 중에서 과거 1세기 때처럼 가장 강하게 다 몰아내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짱짱하게 해야 되고 이제는 성전 세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들이 지금 부딪혔다는 거죠. 이 말씀. 이건 시기와 때를 알라는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하고 비유되어지는 대표적인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세워져요. 그리고 땅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제국은 됩니다. 그리고 동예루살렘, 여기 성전산, 성전터를 회복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뭔가 백성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땅을 회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땅을 회복했지만 아직 예루살렘 절반 했지만 아직 진짜 핵심을 차지를 못했는데 거기 차지했죠.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뭘 해야 돼요 이제? 성전까지 이제 세워야 된다. 소련이 붕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왔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뛰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말을 했어요. 2016년도에 이 푸틴하고 둘이 사이가 아주 좋았잖아요. 그때부터 나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내들인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사내들인, 얘네들이 그 어디입니까? 제사장들 모여서 서기관들 모여서 회의하던 그곳이 지금은 거의 이름은 있으나 실제적인 어떤 실권적인 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 사내들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그러나 성전과 관련해서는 여기가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예루살렘 수도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예루살렘을 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했을까요? 저것은 그 성전산까지를 포함을 한 말이에요. 성전산까지를. 그리고 유대인들의 목표 세 번째, 유대 국가를 위한 성전 재건 준비가 목표다. 그러려면 땅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전쟁이 이렇게 끝나느냐, 아니면 근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에게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도 이제 여기까지만인데, 왜냐하면 뭐 더 퍼져갈 것인가, 솔직히 퍼져가든 아니면 여기까지 오든 여기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그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자유중국이라고 하는 대만 있잖아요. 그 대만이 그 얄타회담 할 때 처칠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도 독립시켜주자고 이름을 넣어준 게 대만이라. 우리 그거 몰라요. 자유중국이라고 하는 중화민국이 그때 큰 나라였을 때 지금처럼 조그만치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독립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지도 않은 그걸 넣어주자고 했던 나라가 대만 중국이라고요. 지금 저 중국 말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때 2차 대전 그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 독립시켜라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우리가 아는 얄타회담 뭐 이런 건 알죠. 근데 그 회담의 내용 중에 세부 항목 중에 그럼 어느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 안에 그 나라를 넣어주자고 한 게 대만이었다. 우리 그거 몰라요. 그 대만은 얼마나 서운하게 많이 하는데. 자, 이번에도 이 전쟁이 끝나면 뭐 어떤 협정이 되어지든 뭐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세부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세부 조항들 안에 일단 하마스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아주 무장해서 일어날 건 더 이상 뭐 일어나겠어요? 서한지구에서 파타 쪽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경찰력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무슬림권에서 이란까지 이제 완전히 제압을 해놨는데 이제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갈 수 있는데 최고까지 다 가버렸는데. 그러면은 조항에다가 뭘 넣을 수 있어요? 성전산 분할 조항을 넣어서 유대하고 나누자, 거기에 서로 서명할 수 있다. 다음 뭐예요? 여기 짓겠죠. 여기다 짓든 저기다 짓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긴장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거예요. 성전이 이제 지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이 얼마나 커져서 이 조약을 하게 되든 여기에서 끝나서 하게 되든 그건 뭐 어쩌겠어요. 전쟁이라는 거 그거 잡고. 그런데 이게 이제 체결이 되어진다 그러면 성전 짓는 건데, 그러게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여기 실제로 여기 있죠. 여기를 지성소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제 뭐 저기다 성전 지으려고 딱 이제 또 밑밥 까는 건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간 연습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다 모든 거 다 있어요. 무슨 뭐 붉은 소가 나왔느니 뭐 다 있어요 이제. 뭐 악기 기명 뭐 다 준비가 됐는데 딱 하나 뭐요? 저 자리. 그리고 그 좀 정지 작업이라고 세우기 전에 좀 기본 작업 하겠죠? 통로 만들고 그거하고 딱 세우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나요. 뭐 우리처럼 콘크리트 부어서 짓는 게 아니라 그건 뭐 거의 조립하듯이 쌓아버릴 거니까 빨리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짓고 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전이 세워질까? 우리 말씀을 봐야 돼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은 언제 쓰였죠? 성전 무너지고 30년 후에. 그잖아요. 계시록이 요한이 1세기 거의 끝에쯤 90년, 92년, 95년 이때쯤에 죽었는데 이때 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그거에 한 25년 전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뭡니까? 지금 요한이 뭘 본 거예요? 성전을 본 거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 유대인들이 짓는 그 성전을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성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시적으로 성전인 거 뭐냐면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직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이 있는데 옆에 이방인이 있어요. 이게 천국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죠? 이거 예수님 섬기는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그 성전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걸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럼 주님이 곧 오시네 하고 엄청 이러는데
시험을 치러야 돼요. 시험을. 엄청난 환란의 시험을. 뭐 통과를 하느니 마느니 그건 일단 내두고 어쨌든 시험을 어떤 사람은 너는 면접만 보고 통과하는 사람 있지만 너는 고사장 가서 시험 다 봐야 돼. 국어부터 영어 수학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험 통과. 아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저 초등학교 때 항상 그러는데 그 설날이 2월달에 보통 있잖아요. 근데 개학 언제예요? 개학. 그것은 새학기 시작이고 설 직전에 개학이 꼭 일주일 전에. 그래서 설날에 오는 건 엄청 기뻐요. 근데 맞아 이제 알았어요. 엄청 기쁜데 개학은 하는데 방학 숙제 했어요 안 했어요? 탐구생활 탐구생활 뭔 말인지 아는 사람 있을 거라고. 그 하나도 안 돼. 일기 그거 막 몰아서 써야 되고. 제일 문제는 날씨. 다른 건 다 참작이 가능한데 날씨는 이런 기분이 되니까요. 지금 제가 숙제해야 될 건 엄청나게 많은데 주님 오시는 설날은 다가온다고 하는데 한쪽으로는 기쁠 것 같은데 친척들이 또 음식이고 뭐고 이런 거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때가 참 우리 인생 1년 중에 복된 날인데 큰일 났네. 양쪽에서. 주님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일어나 머리를 들 때입니다. 숙제해야 될 때가 다가왔어요. 빨리 벼락치기라도 숙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나팔을 쇼파를 전나팔 진짜 불기 힘들거든요. 부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전나팔은 불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옆에 가공이 안 된 거예요. 오리지널이란 말이에요. 이거 뭔 뜻인지 모르시는구나. 있어. 옆에 가공이 민들하게 된 것은 살짝만 불어도 이게 소리가 잘 나. 근데 저것은 뿔을 속에 파내기만 하고 가공을 안 한 거예요. 저건 두꺼워서 어지간해가지고는 삑사리만 나거든요. 근데 그걸 스타카토를 넣었다? 이건 상당히 연습 많이 하신 거예요. 정말 많이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안 부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난 냄새는 아주 끝내주네요. 이제 우리에게 저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곧 주님이 오시나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들리는데 한편으로는 주님 방학 숙제가 엄청 밀려있는데요. 그것도 우리한테 방학 숙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정말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불고 계시는 나팔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아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모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복된 마음이 되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전쟁의 소리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또 폭격을 하고 당하고 또 그런 많은 울부짖음 속에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폭격 가운데서 죽어가고 테러 가운데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이 저들 아랍 민족에게, 팔레스타인 민족에게, 또한 저 이란에게도 주님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성전을 세우고자 하지만 참된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와 성전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을 바룩하라 메시마드나이 하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또한 우리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